14-2강 화학결합 1 부재 왜 결합할까? 화학결합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실 수업에서 가장 머뭇거리는 대답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작년에 배웠었지? 이건 중학교 때 나왔었지? 이런 질문들이죠. 어제 배운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라는 눈빛부터 시작해서 주변 친구들 반응을 보면서 대답하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과학교과는 교과 특성상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오늘 배울 결합에 대한 내용도 이미 중학교 때 한 번, 고1 통합과학 시간에도 한 번, 그리고 이제 화학 1 시간에 또 배웁니다. 배웠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더라도 지겨워하지 마시고 이전에 배웠던 내용은 기본 뼈대이고 여기에 살을 더 붙여간다는 마음으로 공부해 봅시다. 오늘 강의는 화학결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왜 입자들은 결합해야만 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배울 세 종류 화학결합의 기본 원리를 따져보겠습니다. 14-2강 시작하겠습니다. 화학결합, 결합. 14-1강에서도 말했지만 결합, 뭔가 더해진다, 합쳐진다고 했었죠. 왜 입자들은 결합해야만 할까? 화학에서는 기본 입자가 원자니까 입자를 원자로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원자들은 결합해야만 할까? 우리 주변의 물질들 중에서 원자 알갱이 혼자 돌아다니는 물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왜 원자들은 결합해야만 할까? 보다는 왜 원자들은 결합해야만 했었을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는 기체 뭐가 있죠? 질소, 산소, 그리고 소량의 이산화탄소도 있겠군요. 이 셋 중에 원자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학식을 써보면 N2, O2, CO2 질소 원자가 2개 결합했고 산소 원자도 2개 결합했고 이건 탄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입자들입니다. 이렇게 원자 몇 개가 결합하여 성질을 갖는 입자를 분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다시 처음 질문, 왜 결합했었을까? 그냥 산소 원자, 질소 원자로 돌아다니지 굳이 둘씩 혹은 셋이 붙어서 결합해서 존재해야만 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더 안정했을 테니까요. 산소 원자보다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산소 분자가 더 안정하니까 질소 원자보다 질소 분자가 더 안정하니까 자연은 항상 안정한 상태를 좋아합니다. 안정하다? 이 말을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면 에너지가 낮은 상태라고 했었죠. 화학 반응이 왜 이렇게 진행되지? 이게 결론적으로 더 안정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해지는데? 원자들이 혼자서는 이루지 못했었지만 결합을 통해서 만들고자 한 모습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은 주기율표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들은 거의 없다고 했었는데 거의 없다는 말은 적지만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도 있기는 있다는 거죠. 결합하지 않고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 뭐가 있죠? 18족 원소들. 왜 이들은 결합하지 않아도 괜찮았었을까? 원자 상태로도 안정하니까. 저희들은 이미 안정하니까 굳이 화학 결합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편해요. 몇 족? 18족 원소들. 이름도 비활성 기체들입니다. 18족 원소들은 왜 안정하지? 어떤 공통점이 있었지? 12-4강 전자배치 단원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전자배치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위치만 보면 오비탈의 전자배치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다고 했었죠. 18족은 가장 오른쪽 끝, P블록에서 끝줄, 그러니 P궤도함수에서 6번째 전자까지 채워지면서 꽉 찬 모습, P6로 끝납니다. 물론 헬륨은 예외고요. 헬륨은 1s2로 끝나죠. 네온은 2죽이니까 2p6로 끝납니다. 오비탈 이전에 우리는 보의 원자 모형을 공부하면서 전자 껍질 개념을 먼저 배웠었죠. 전자 배치를 전자 껍질의 개념과 접목시키려면 주양자 수가 같은 오비탈은 같은 전자 껍질로 봐야 하기 때문에
EP 오비탈 바로 앞에 채워지는 ES 오비탈까지 같은 전자 껍질로 생각해 줘야겠죠? 그래서 ES2, EP6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같은 전자 껍질. 아르곤은 3주기니까 땡땡땡땡 3s2, 3p6으로 끝나고요. 4주기 크립톤은 4s2, 4p6. 5주기 제논은 5s2, 5p6. 이렇게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안정하기로 소문난 18족 원소들의 전자 배치 공통점은 각 주기 S 궤도함수와 P 궤도함수의 전자가 꽉 채워지면서 전자 배치가 끝납니다. 이 공통된 전자의 개수가 S 궤도함수 2개 더하기 P 궤도함수 6개 합이 8개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모두 8개입니다. 헬륨 빼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화학결합에서 빠지지 않는 규칙, 이번 14-2강을 피처링해줄 규칙, 옥텟 규칙이 나옵니다. 너무 유명하죠? 옥텟 규칙. 옥텟, 접두 옥타, 숫자 8을 의미합니다. 8전자 8개 규칙, 8전자 규칙이라고도 하죠. 물론 헬륨처럼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는 예외로 2개의 전자만 채워지면 안정하고, 나머지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8개가 채워질 때 가장 안정하더라 라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하지만 옥텟 법칙은 아닙니다. 법칙보다 약한 규칙. 따라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외도 많아요.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유용하게 쓰여지는 규칙입니다. 원자번호 20번까지의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특히 잘 맞는 규칙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정리하면, 화학결합 왜 하지? 안정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하다 볼 수 있는데,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채워지면 안정하다고 하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우지? 방법을 찾아야지. 혼자서 해내기 힘들면 결합을 해서라도 말이야. 이제 원자들은 결합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원소마다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신이 갖고 있는 최외곽 전자수나 주변에 있는 결합할 수 있는 원자들의 종류에 따라서 8개의 전자를 만들기 위한 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 차이가 화학결합의 종류를 결정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화학결합의 종류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결합. 이온결합, 말 그대로 이온끼리의 결합입니다. 이온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이온도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음이온도 있죠. 같은 전하,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어낼까요? 끌어당길까요? 네, 같은 전하는 당연히 밀어냅니다. 밀어내면 결합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끌어당겨야 할 테니 서로 다른 전하의 이온, 즉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끌어당기는 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공유결합. 공유가 뭐죠? 네이버에 공유를 검색하시면 잘생긴 사람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PPL 아니고요. 공유, 같이 쓴다는 거죠. 공유한다. 무엇을? 전자를 같이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라는 말이고요. 그럼 왜 공유했을까요? 원래 갖고 있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아니니까, 부족하니까 공유를 해서라도 8개를 맞춰보자는 거죠.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결합은 이루어지고,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금속결합, 금속 원자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결합. 각각의 결합, 이름만 보고 비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화학결합 단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화학식으로 물질들이 주어지면 이게 무슨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구성 원소들의 종류가 금속 원소인지 비금속 원소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잠깐 제 강의 13-2강 강의 일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기율표 안에서의 원소의 분류. 주기율표 안에서 원소들을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하라고 하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속 원소들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위치상 중간 그리고 왼쪽 부분이 금속 원소들이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기 왼쪽에 있으나 원자번호 1번 수소는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입니다. 두 집단으로 구분하면 금속, 비금속 원소들이지만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 지점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들이 있어요. 여기 이런 원소들요. 이런 것들. 이들을 따로 구분해서 분류하면 이런 원소들을 준금속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따라서는 아스타틴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소들은 둘로 구분하면 금속원소, 비금속원소로 구분 가능하고 셋으로 나누면 금속원소, 준금속원소, 비금속원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때는 중금속원소는 그냥 비금속원소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주기율표에서는 이렇게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로 나눌 수 있겠죠. 금속원소, 비금속원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3-2강을 참고하시고요. 화학식에서 보이는 원소의 종류가 금속원소인지 비금속원소인지만 잘 구분하셔도 화학결합의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온결합.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표적 이온결합 물질인 NaCl, 염화나트륨이죠. 나트륨, 금속원소, 염소, 비금속원소, 금속 플러스 비금속, 따라서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 원소의 결합입니다.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 물분자, H2O,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끼리의 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은 말할 것도 없이 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분 방식도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항상 예외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 구분하면 거의 틀리지 않고 결합 방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깐 2021학년도 수능 4번 문제 일부를 볼게요. 다음은 세 가지 물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가장 기본으로 이 세 가지 물질이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판단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구리, 금속원소죠? 금속원소 딸랑 하나 적어져 있는 화학식이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금속결합. 선생님, 구리는 원자번호 20번 안에 없는 원소입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금, 은, 구리, 철, 아연 이런 것이 금속이라는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셨다면 지금 기억하시면 됩니다. 금은 거의 나올 일이 없고 은, 철, Fe, 아연은 원소 기호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금속 원소입니다. 염화나트륨,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이온 결합이군요. 다이아몬드, 탄소, 비금속 원소죠? 비금속 원소로만 되어 있네요. 공유 결합. 구분 가능하겠죠? 그러면 왜 각각의 화학 결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잃기 좋아하고 비금속 원소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얻는 것을 좋아한다 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바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금속, 전자 잃기 쉽다. 비금속, 전자 얻기 쉽다. 이것만 염두에 두고 다시 각 결합을 구성하는 원소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의 결합. 왜?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잖아. 양이온, 전자를 잃을 때 만들어집니다. 전자를 잃는다?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기가 쉽다. 음이온은 전자를 얻을 때 만들어집니다. 전자를 얻는다?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얻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염화나트륨을 예로 들겠습니다. 염화나트륨 NaCl.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3주기 1조 원소죠. 나트륨의 전자비치는 3주기니까 전자껍질 3개. 1조기니까 최외곽 전자 1개. 원자번호 17번 염소. 3주기 17족 원소니까 전자껍질 3개, 최외곽 전자 7개. 둘 다 가장 바깥 전자껍질의 전자가 8개가 아닙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나트륨은 전자 하나만 잃으면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껍질이 하나 사라지고 가장 바깥 전자껍질에 전자 8개가 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누군가 전자를 잃으면 누군가는 이 전자를 받아야 합니다. 누가 받나요? 최외각 전자가 7개로 1개 부족했던 염소 올커니 하면서 나트륨으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아서 8개의 전자를 완성합니다. 전자를 받았으니 음이온이 되겠죠?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면서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 이온 결합은 완성되고 각각의 원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해지겠죠? 공유 결합 봅시다.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 비금속 원소들끼리는 누구도 전자를 쉽게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 껍질에 부족한 전자는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전자를 공유하면서 전자 개수를 맞춰가면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여기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비금속이고 원자 번호 1번.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가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 2개만 있어도 안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전자 하나를 던져주면 좋겠지만 주변에는 또 다른 수소 원자만 있다고 합시다. 이 녀석도 같은 조건, 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같다 보니 누가 주고 얻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쉽지만 우리 서로 전자 하나씩 내놓으면서 같이 공유하자라고 타협합니다. 너도 전자 하나, 나도 전자 하나. 그러면 이 수소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인 꼴이 되고 여기 이 수소의 입장에서도 전자가 2개가 되면서 안정할 수 있으니 서로가 좋은 거죠. 그러면서 결합이 형성되고 수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원자 번호 8번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산소 원자는 2주기 16족. 그러니까 전자 배치는 전자 껍질이 2개, 16족이니까 최외각 전자 6개. 역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전자가 8개가 아니고 6개라 불안정합니다. 전자 2개가 필요하겠군요. 누군가 금속 원소가 주변에 있으면서 전자를 2개 잃어주면서 산소를 음이온으로 만들어준다면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금속 원소가 결합에 참여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주변에 비금속 원소인 수소 원자만 있다고 합시다. 비금속. 쉽게 전자를 잃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공유하자. 수소 원자가 말합니다. 산소 원자야, 내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 같이 공유할 테니 너도 전자 하나만 같이 쓰자. 공유하자. 다른 수소 역시 전자 하나씩 공유하면 수소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로 꽉 차니까 안정해서 좋고 산소 입장에서도 전자 하나씩 공유하면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가 8개가 되면서 안정해지는 이득을 봅니다. 이런 식의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왜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이루어지는 결합인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마지막 금속 결합. 이번에는 금속 원소들만 쭉 있어요. 모두가 전자를 잃으려고만 합니다. 나트륨 금속을 예로 들어볼까요? 나트륨은 1족이기 때문에 전자 1개를 잃으면 옥텟을 만족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전자를 받아줄 비금속이 주변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트륨 원자들이 전자를 모두가 하나씩 잃으면서 금속 양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잃은 전자들이 특이하게도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고요. 이것은 마치 전자들이 만들어 놓은 음전하의 바다 위에 양이온들이 쭉 늘어선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때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을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결합 생성에 관련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학 결합 2번째 시간,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분해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안녕.